작년에 170만 원이었는데 1억이 넘네요. 부분을 인정받으면 좋은 포지션으로 갈 수 있다. 많이 발생하는 사고 중에 하나고요. 사장은 쉽다. 안녕하십니까, 행센 오영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선 파트너즈의 정재훈 네, 이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항상 현장에서 있었던 좋은 사례들을 가지고 와서 네. 또 우리 사장님들에게 도움을 주시는 시선 파트너즈의 정재훈 이사님 모시고 오늘 또 창업 기업의 핵심 네. 포인트 한번 짚어 주신다고 하십니다. 자, 오늘은 어떤 내용의 이야기를 좀 준비를 해주셨습니까? 저희가 이제 일산 장항동에 가면 인쇄단지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인쇄단지를 개척을 하면서 요 젊은 사장님이셨는데 사업 초기에 저희를 또 만나서 이분이 이제 필요한 게 수동 기계를 한 2대 정도 갖고 계셨던 사장님이에요. 네. 그러니까 수동이다 보니까 사람이 직접 하나씩부터 사다 보니까 매출이 작을 수밖에 없고요. 이 사장님은 이제 사업 초기고 젊다 보니까 이제 매출을 좀 키우기 위해서는 이제 반자동이고 조금 더 큰 기계를 도입을 해야 되는데 네. 여기는 인쇄단지에 있는 기계들이 대부분 인쇄 기계는 고가 몇십억짜리인데 이렇게 반자동 같은 경우에는 새 기계가 없어요. 네. 그래서 뭐 1950년대, 60년대 쓰던 기계들을 50년, 60년? 네. 독일에 6.25 있는 전쟁 때. 독일에 있는 기계들을 가지고 와서 네. 이제 그 인쇄기 옛날 활자 같은 기계들을 개조해서 만든 기계인데 그 기계를 사기 위해서는 한 몇천만 원의 돈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저희랑 상담했을 때 사세 확장도 하고 싶고 사업 초기니까 네. 어떻게 끌고 가야 될지 모르고 그 다음에 일부의 돈이 운전 자금이 좀 필요하다라고 해서 이제 상담을 진행했고요. 네. 이제 그 기업을 만나면서 저희가 배운 대로 이제 기업을 관리한 대로 차근차근 안내해서 네. 한 번에 큰 돈이 아니라 이제 형태를 만들고 조금 자금을 확보해서 기계를 도입하고 매출을 키워갔던 되게 의미 있던 젊은 사장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네, 좋습니다. 네. 그래서 이 기업이 사업 초기에 매출이 170만 원이었어요. 아, 귀엽네요. 네, 여기도 다 이렇게 열어보면 내용이 뭐냐면 회계상 그러니까 12월 31일 기준이 회계 마감이다 보니까 네. 12월에 일한 거는 다 다음 달로 넘어가요. 네. 그러니까 거기에 다 반영을 못 했어요. 그래서 이 기업이 170만 원의 매출을 가지고 대출을 받기가 쉽지가 않은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 기업한테 저희가 이야기한 게 보니까 재무제표상 사업 초기고 아마 사업하시는 대부분의 사장님들이 대부분 세무사님들과 교류를 많이 안 하실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 그러니까 네. 자산이라고 하면은 시설 짓기, 기계들이 다 자산인데 그런 것들도 대부분 놓치고 그러니까 매출만 찍고 다음 회계로 넘어가요. 심지어는 매출도 매출인데 대부분 결손을 내고 넘어가요. 왜 그러냐면 사업 초기에는 내가 쓴 돈이 많지 번 돈이 적어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대부분 결손을 내고 넘어가는데 이게 대출을 다음 연도부터 대출을 필요로 하는 기업들은 되게 큰 스크래치를 내고 가는 거예요. 쥐약이네. 맞아요. 네. 그래서 돈을 필요로 하는 기업은 내가 조금이라도 마진이 없더라도 플러스로 만들어 주고 넘어가야 심사기관에서 재무제표를 가지고 평가를 하잖아요. 네. 이게 그때 매출이 많고 적은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일단 그렇죠. 창업 초기에는 매출이 적은 건 당연한 거다. 맞아요. 라고 일단 거기서도 볼 테고 기관에서. 그쵸. 근데 이게 결손이야 아니냐. 그쵸. 이게 또한 지점이 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 어린아이가 처음부터 뜀박질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 이상하지. 그렇죠. 그렇듯이 서서히 단계를 밟을 수 있는 상황을 보고 감안해서 대출을 나가요. 그러다 보니까 결손이면 대부분 다 결손인 기업들이 많으면 그래도 결손이 아닌 기업에게 조금 더 좋은 포지션으로 네. 자금을 놓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자금도 이게 상대적이라. 맞아요. 일단 몇 점 통과하면 다 드릴게요가 아니고 네. 우선순위에 다 이렇게 해가지고 몇 명 되면 몇 명 안 그쵸. 되고 이렇게 상대적인 거기 때문에. 그렇죠. 중소기업 수에 비해서 우리나라 지원 정책 금액이 네. 작다 보니까 누구는 해주고 누구는 안 해주고 할 수가 없어서 그런 기준들을 잡잖아요. 그래서 사업 초기는 알아요. 매출이 적은 거 아는데 그럼에도 저희가 이 기업을 만났을 때 대표님을 설득했던 작업은
매출을 적은 건 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손은 내지 말자. 그리고 그게 사업 목표 중에 하나가 되겠네요. 맞아요.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해서 일단은 재무제표상 매출은 적지만 결손을 내지 않은 기업. 네. 그리고 이게 뭐냐면 사람이 하나둘 붙어가지고 이렇게 작업을 해야 돼요. 네. 근데 여기서 이 대표님 혼자 이렇게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여기 갔더니 실제 친동생이 또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일이 사업 초기다 보니까 일거리가 또 많지는 않고 들쑥날쑥해요. 기복이 좀 있었고요. 네. 그때 이제 사장님한테 이야기했던 것 중에 급여는 어떻게 지급하십니까?라고 했더니 매출이 없으니 일단 생기면 준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동생이니까 그것도 일 배우면서 감안하면서 이제 같이 회사를 좀 키워나가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렇게 처리를 하고 계셨고 저희가 두 번째로 이제 안내를 드린 건 뭐냐면 직원 등록을 하시자. 왜냐하면 우리가 비용을 썼다라고 인정받을 수 있고 직원이 등록이 돼 있다라고 하면 대출을 받는 기관에서 고용이라는 부분을 인정받으면 네. 또 좋은 포지션으로 갈 수 있다. 그래서 저희가 설득했던 거는 동생도 직원 등록을 하자. 이렇게 그 고용에 대해서 좋은 포지션을 유지할 수 있는 건 알겠는데 네. 동생이면은 특수관계인으로 볼 수도 있잖아요. 네네네. 그런 건 상관없나요? 그렇죠. 직원이기 때문에 특수관계인이지만 직원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직원으로 등록이 되어 있고 안 돼 있고의 차이는 큽니다. 오케이, 그래서 좋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가 이야기를 해서 직원 등록을 할 수 있게 등록을 해드렸고, 했고요. 예. 그래서 실제로 재무제표상 그 직원의 급여를 지급했다라는 내역이 저렇게 재무제표에 녹아 있게끔 이렇게 그쵸. 안내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이 기업은 그 다음 연도에 이렇게 재무제표에 작다고 하면 작지만 크다고 하면 큰 대출을 놓고 했고요. 여기는 이제 경기도니까 경기도자금 그래서 경기신용보증재단을 네. 놓고 해가지고 재무제표랑 그다음에 최대한 인정받을 수 있는 갖가지 서류들을 이렇게 대표님 손에 쥐어드려서 이제 대출을 받게끔 해드렸고요. 네. 많은 기업들이 놓치는 부분이 뭐냐면 대출을 받아서 다른 데다 전용을 해요. 그러니까 운전자금이라고 하면은 제가 이제 뒤쪽에 명시를 해놨는데 여기 보면은 운전자금이라고 딱 명시가 돼 있어요. 네. 운전자금이라고 하면 기업 임금이나 뭐 원재료 구매, 그다음에 기업이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공과금이나 이런 거 낼 수 있는 운영 자금이라고 하죠. 네. 그걸로만 써야 되고 시설 자금은 쓰면 안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아까 전에 같이 이렇게 돈을 받아서 기계를 샀다라고 하면 잘못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기존에 이제 뭐 원자료나 이런 거 원자재나 이런 걸 사는 비용들을 대출 받은 걸로 활용할 수 있게 해드리고 네. 그다음에 우리가 일을 하면 다음 달이나 다다음 달 최소 한 달, 두 달, 뭐 세 달 이렇게 뒤에 돈을 받잖아요. 네. 네. 그 돈을 매출로 받은 돈을 차곡차곡 다른 통장에다 모아서 그 돈과 가지고 있던 돈을 합쳐서 기계를 산 거죠. 그렇구나. 네. 그러니까 대출을 받은 돈은 운전 자금으로만 써야 되니까 그쵸. 그건 시설을 투자하면 안 되니까 그렇죠. 그 운전 자금은 실제 운전 자금으로 쓴 것이고 그럼요. 그리고 본인이 갖고 있던 돈이 소정의 금액이 있었을 거고 그렇죠. 또 일을 하면은 돈은 벌어지니 네. 그 돈을 모아서 그걸로 시설을 사는 건 상관없으니까. 그렇죠. 근데 원래는 번 돈 가지고 또 원자재 사고 이렇게 돌아가는 게 일반적이었는데 맞아요. 중간에 대출을 받을 수 있었다 보니까 네네. 그 돈으로 원자재나 이런 것들 해결을 했고 네. 매출로 들어오는 돈은 오로지 모아서 네. 시설에 투자할 수 있었다. 맞아요. 아, 근데 많은 기업들을 만날 때 이제 사고라고 하는 부분이 발생하는 게 그런 거예요. 대출을 받아서 전용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네. 아무 생각 없이 통장으로 돈이 들어와 있으니 내 돈과 대출 받은 돈이 희석이 되면서 아 그래요? 네. 근데 이게 운전 자금은 명확하게 써 있잖아요. 시설에 투자하면 안 된다고. 그렇죠. 그리고 이런 거 나중에 사후 이런 증빙 같은 거 요구할 수도 있을 텐데 그렇죠. 이 다 아실 것 같은데도 그렇게 전용하는 일이 많이 있나요? 네, 이게
많이 발생하는 사고 중에 하나고요. 실제로 통장이 들어와서 이렇게 좀 나눠 써야 되는 그런 구분을 네. 사인할 때 실제로 그 서류에 많은 사인들을 하거든요. 대출 받을 때 정말 깨알같이 써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을 놓쳐요. 그래서 운전자금을 어떤 용도로 활용해야 된다라고 명확히 되어 있는 부분들을 대표님들이 놓치기 때문에 돈이 들어오면 일단 여유로워지죠. 마음이 푸근해지지. 그렇죠. 이제 그 돈을 생각하지 못한 곳에 편하게 이렇게 그럴 수도 있긴 빌려줬다 하겠네요. 다시 들어오면 되겠다라고 하지만 일단 그렇게 하는 자체가 사고로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는 저희가 모시는 기업은 그런 부분에서 미리 네. 이야기를 했고 또 젊은 사장님이 그런 부분들을 정확히 잘 인지를, 들으셔서 네. 잘하셨고. 그래서 목적에 맞게 써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정확히 안내를 해드렸고 지금같이 운전자금의 개요에 대해서 정확히 안내를 해드렸기 때문에 그 구분 짓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기업들은 알면서도 못하는 부분 같아요. 그렇죠. 그 어찌 보면 사실 시선 파트너즈가 특별한 건 특별한 걸 했다기보다는 네, 원칙이 있다. 그렇죠, 이걸 지키는 게 당연한 거다. 그렇죠, 이 당연한 걸 너무나 많이 안 지키니 맞아요. 우리가 이걸 지켜야 된다. 네. 요렇게 얘기를 제대로 인지를 시켜주신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이 그 다음 연도에는 많이 늘었다. 네, 매출이 야, 작년에 170만 원이었는데 네. 1억이 넘네요 이제. 맞아요. 그래서 이 기업 같은 경우도 이제 작년 대비 그 전에 이제 해놨던 네. 매출이 이제 12월에 해놨던 게 다음 연도에 이제 반영이 되면서 네. 또 그런 것들도 있고 지난번에 샀던 기계의 또 역할도 있어서 실제로 매출이 오르게 됐고 이 기업은 사람을 고용하기는 좀 어려워요. 네. 그래서 어렵지만 알바비 네. 그러니까 사람들을 짧은 시간 내에 작업이 몰리면 알바비를 막 지급을 해요.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또 관리를 했죠. 그것도 어떤 관리를 해야 돼요? 보통은 현금이나 이런 걸로 지급을 하다 보니까 네. 내가 벌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출로 내가 비용으로 못 잡아요. 돈이 나갔는데.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내가 인정받을 수 없는 돈이 돼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대표님한테 사업 초기부터 알바 쓰고 뭐하고 하는 이 업종 특성상 그런 건 알겠는데 내가 그만큼 벌었음에도 불구하고 썼다라고 입증을 해주는 게 재무제표를 만드는 목적이거든요. 그래야 내가 적정한 세금을 내야 되는데 비용 썼는데도 불구하고 비용을 인정받지 못하면 그만큼 또 세금이 많이 내잖아요. 인정도 못 받고 그래서 매출도 키웠고 써야 될 돈에 대해서 나간 지출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을 해줘야 된다라고 해서 이 대표님이 이렇게 보시게 되면 각종 지출비 관리를 꼼꼼하게 작성을 해서 세무사님에게 잘 전달해서 이런 비용까지도 잘 인정을 받게끔 해드렸어요. 이걸 놓치는 분들이 많이 계신가 봐요. 그렇죠. 그러니까 급하고 사람들을 바로바로 쓰다 보니까 그냥 놓치고 넘어가요. 근데 올해를 그렇게 놓치면 내년에도 또 그럴 거고 내후년에도 그럴 거고 습관 내는구나 이것도. 그렇죠. 그래서 기업한테 저희가 뭔가 해드리기보다는 지금에 하고 있는 것들을 이렇게 규격화해드리고 이렇게 안내해드리는 역할을 통해서 이 기업이 좋은 자금, 그다음에 좋은 위치에서 사세 확장을 할 수 있게끔 이제 도움을 많이 드린 업체여서 그리고 아까 전에도 이야기 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많은 기업이 실제로 결손 내고 회계를 마감하는 기업이 상당히 많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로 시설 짓기, 기계 같은 것들 내 재산으로 안 잡아요. 자산으로 잡게 되면 네. 그러니까 실제로 기업을 가보면 기계들이 쭉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산 항목이 없어요. 그렇지. 보통 우리가 자산 그러면 부동산 맞아요. 뭐 이런 게 먼저 떠오르니까. 그렇죠. 그래서 근데 왜 안 잡는 거예요? 안 잡을 이유는 없잖아요. 실제로 계산서 처음이니까 계산서 안 끊는 업체들도 많고요. 그 기계 장치를 사올 때? 네. 그래서 일단은 급하니까 기계 먼저 들어와요. 그러다 보니까 계산서 안 끊는 경우도 있고 또 안 끊으면 또 싸게 해준다고 했을 수도 있고.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계 자산이 없이 기업이 매출이 발생을 하고 그러면 평가하는 쪽에서는 이 기업이 제조업체고 그런 것들이 재무제표에 녹아야 되는데 기계가 없으면 임가공 업체거나 이렇게 바뀌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이제
대표님한테 이야기 드렸던 순서대로 가면 매출이 조금이어도 결손 내지 말자. 네. 두 번째, 동생이 직원이고 돈을 정확히 지급했으면 직원으로 등록을 하자. 세 번째, 내가 가지고 있는 기계들을 자산화하자. 왜냐하면 사업 초기에 매출이 적은 건 알지만 돈을 빌려주는 심사기관 입장에서는 기계도 있고 직원도 있고 매출이 조금이네, 이 사람한테 지원을 해주면 계속 성장할 수 있겠네, 이런 의지를 담아줘야 되잖아요. 아, 그렇죠. 그래서 실제 평가 기관에서 보았을 때 완벽한 게 아니야. 정답은 없지만 그런 거 하나하나를 넣어줌으로 인해서 기업이 자금을 녹화할 수 있게끔. 이 자산을 넣는다고 표현을 해주셨는데 네. 어떻게 해야 돼요? 실제로 기계를 사게 되면 우리가 계산서를 끊잖아요. 네. 이런 것들을 세무사님에게 전달 정확히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하긴 세무사님이 모를 수도 있죠. 우리가 얘기를 안 해주면. 그렇죠. 대부분 세무사님들과 이렇게 맡긴다고 하잖아요. 네, 네. 네. 근데 소통을 많이 안 해요. 보통 우리 세무 기장 하면은 어련히 알아서 잘 세무사인데 맞아요. 이렇게 생각하죠. 네, 그러다 보니까 자산 항목이나 이런 것들을 대부분 많이 놓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렇죠. 실제로 저희가 재무제표를 보고 있는 것들이 있다라고 표시해주고 없는 거는 없다. 그리고 부분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들이 어차피 재무제표에 녹아 있으니까 그런 문제점을 캐치해서 기업과 소통하고 조금씩 바꿔나가는 게 저희 시선 파트너즈가 하는 역할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 기업은 자산으로 잡게끔 이제 설득하고 얘기해서 잡게 됐습니다. 안 잡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럼요. 네. 네. 놓쳐서 안 잡거나 깜빡하셔서 몰라서 못하는 걸 수는 있어도.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아까 전에 정리한 대로 직원 등록도 했고요. 네. 그다음에 그러기 위해서 자금을 일부 다 원하는 자금을 한 번에 받을 수는 없지만 네. 그럼에도 내가 직원도 있고 매출도 있고 그다음에 자산도 있습니다라는 걸 최대한 입증을 해서 조금의 자금을 확보했고요. 그다음에 그럼으로 인해서 다음 기계를 도입했을 때 또 기계 자산을 또 잡았고요. 그리고 여기는 직원이 아닌 알바들을 많이 쓰다 보니까 비용이나 이런 지출 관리, 각종 네. 비용 관리, 그다음에 트럭 같은 것도 그냥 보내고 나면 땡이거든요. 네. 영수증 꼬박꼬박 모아가지고 각종 비용 관리들도 해줬고요. 그리고 이렇게 관리를 하다 보니까 또 그 다음 연도에는 추가 대출을 활용할 수가 있었어요. 관리가 잘 돼 있으니까. 네. 그래서 뭐 관리라고 표현하면 관리지만 했던 것들을 그대로 이렇게 재무제표에 잘 녹아줬으니까. 그러니까요. 예. 근데 이런 생각, 진짜 난 시선 파트너즈가 되게 좋은 게 뭔가 안 되는 걸 되게 해주고 이런 거는 사실 없잖아요. 네. 해야 할 걸 하면 좋은 걸 놓치는 경우들은 있거든요. 네. 근데 그걸 놓치지 않게만 해드려도 네. 원래 우리 사장님들은 열심히들 하시기 때문에 그쵸. 좋은 결과들이 나올 수 있는데 우리 시선 파트너즈가 이 5가지 사실 놓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많이 놓치는 동생인데 뭐 하면서 네. 직원 등록 안 할 수도 있고 자금 활용도 대출 받은 거 이거 일단 기계 설비 사지 뭐 원자 그 운전 자금으로 받은 거임에도 불구하고 네. 그럴 수도 있고 뭐 자산 기계 자산을 안 잡을 수도 있고 뭐 일용직 돈 지급한 거 놓칠 수도 있는데 네. 그거 왜 놓치냐 이거 다 알짜다 이거 놓치면 안 됩니다. 다 잡아드린 거죠. 그렇죠. 예. 이제 최근에 이 기업에서는 이제 운전 자금을 또 이제 5천만 원을 또 잘 활용할 수 있게끔 네. 뭐 제가 해드린 건 아니지만 네. 워낙 사장님이 또 잘 따라주셨고 네. 뭐 저희가 뭐 지시하는 건 아니지만 세무사님과 소통할 수 있는 접점 고리들을 정확히 안내를 해서 계속 재무제표에 녹이는 것들을 반영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요. 사실 세무사님들에게 우리가 어떤 걸 요청해야 하는지도 모르는 경우가 사실 많아요. 그렇죠. 어련히 알아서 잘 깔끔하고 센스 있게 해주겠지 라는 생각들을 보통 많이 하시거든요. 그렇죠. 근데 안 그럴 수도 있다. 그렇죠. 그런 건 이제 우리가 먼저 요청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요청하고 네. 안내를 받아야 되는지 네. 안내를 해주시니까 아마 네. 되게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자, 좋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 다 말씀을 해주셨는데 마지막으로 우리 또 사장님들에게 네. 마지막 한 말씀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 기업처럼 저희가 이제 뭔가를 대단하게 했다라기보다는 사장님들의 옆에 서서 놓치는 부분들, 그다음에 그 문제점들을 빨리 파악해서 이제 다른 사장님들의 이제 방향에 맞춰서
저희가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많이 연락 주시면 사장님들과 많은 소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 이 정도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